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러시아의 야권 인사죠.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금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노출됐다고 밝힌 러시아의 야권 인사 나발니가 지난달 20일 모스크바로 향하는 기내에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그가 언어적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면서도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는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인데 IOC 부위원장이 이 도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내년으로 1년 연기된 걸 무조건 개최를 하겠다. 코로나19에 상관없이 이렇게 밝혀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이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도쿄 하계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개최 목표대로 2011년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도호쿠 대지진의 악몽에서 벗어난 재건과 부흥의 대회이자 이제는 코로나19를 정복한 대회가 돼야 한다며 기존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최 강행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내년 올림픽 개최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준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핵심 기구의 수장이 강행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2차 확산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가 일본 내 여론 역시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토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일본 기업이 53.1%에 달했고 또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도 30.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도시로 사무총장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도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은 일본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년 올림픽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 이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한 고려가 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영국 소식입니다. 지난 1월 31일에 EU를 탈퇴했는데 영국이 또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영국에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밤 11시에 드디어 브렉시트가 발효됐는데요. 이 당시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이행 기간을 거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영국이 여전히 속해 있고 또 EU의 규제를 따르면서 또 약속했던 EU 예산 분담금도 그대로 내는 조건이었죠. 네. 다만 완전한 탈퇴를 위해서 이 이행 기간 내에 FTA,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서 무역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커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결렬 가능성이 이처럼 커지자 영국은 기존 EU 탈퇴 협정 일부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과 농식품, 동물 등의 통관 및 검역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영국 기업에 관한 국가 보조금 관련 내용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협약은 해당 지역의 평화, 안정보호와 또 단일시장 보전에 필수적이라면서 영국을 향해 탈퇴 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10월 1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EU와 FTA가 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해서 기존의 탈퇴 협정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무역 관계를 맺되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연합 측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멍구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3개 학년에 걸쳐서 그동안 몽골어로 가르치던 언어와 문학, 정치, 역사에 표준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달 31일 네이멍구 주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국가 표준화된 교육 과정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고등교육과 취업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폐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결코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같은 조치가 시행된 이후 고유 민족 언어가 사라지고 한족 동화 정책이 강압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네이멍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신장 자치구의 경우 3년 전 38%에 불과하던 초, 중학교의 중국어 비중이 이제는 수업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바뀐 상황인데요. 인구 2,500만 명의 네이멍구 자치구에는 현재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말살을 위한 한족 이주 정책으로 인구의 약 20% 정도만이 몽골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언어까지 말살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몽골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 그동안 자녀를 중국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낼지 몽골어로 교육하는 학교에 보낼지를 선택해왔던 학부모들은 현재 등교를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국가에 거주하는 몽골인 2만 1,000여 명이 이 지역 교육 당국에 이번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하는 등 해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안 당국은 시위 중에 찍은 129명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천위안, 약 17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시위자 색출에 나섰고요. 또 이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미국 언론인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당했다가 베이징으로 강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레바논 소식 전해드릴 텐데 지금 벌써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4일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참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 29일 만인 지난 3일 생존자 신호가 포착돼서 수색 작업이 6일간 진행됐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칠레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1%라도 희망이 있다면 계속 찾아야 한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의 95%를 치웠지만 생존 신호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레바논 당국은 지난달 대폭발로 인해 약 190명이 사망하고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쳤으며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폭발 참사와 관련해서 항구 운영사와 관세청 직원 등 25명을 체포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편 지난달 31일 레바논 의회는 무스타파 아디브 주 독일 대사를 새 총리로 지명을 했죠. 하지만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위대는 그 역시 척결돼야 할 정치 기득권에 불과하다면서 반정부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개혁이 이행되지 않으면 레바논 국제지원 그룹 자금을 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과 은행 시스템 구조 조정 등을 위해서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반정부 시위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인 나와프 살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주재 레바논 대사를 역임한 살람은 이 마론파 그리스도교와 순니파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레바논 정치권을 아예 해체하고 비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미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지금 개학을 강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와 함께 각 학교들의 개학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죠. 네. 그리고 여전히 스콧 아틀라스 백악관 신임 코로나19 고문은 젊은이들은 중증 위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지난 6일 미국 전역 대학가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5만 1,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최소 6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텍사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100여 곳의 지역에 대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이 캠퍼스 내에서 감염자가 확산되고 이는 곧 지역 감염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오와 대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전체 수업의 4분의 1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아서 감염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이 노이스 이스턴대는 최근 대학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임시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호텔방에 모여 놀다가 적발된 신입생 11명을 등록금 환불 없이 추방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던 일부 대학들의 경우 온라인 강의만을 고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개학을 강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미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은 일자리 중 38%가 대학과 연관돼 있는 등 대학이 있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 경제가 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